자, 일본어 메일 쓰기 영상. 이번 영상에서도 실제 메일을 가지고 여러가지 좋은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이번 메일은 사내 메일이고요. 구매부서에서 서비스부와 제조부에 보내는 메일입니다. 서비스부라고 하면 AS를 담당하는 부서겠죠. 우리 회사에서 어떤 물건을 고객 측에 납품을 했고 거기서 제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을 하는 게 서비스부입니다. AS부라고도 하고 고객 만족부라고도 합니다. 한국 회사들도 비슷하겠죠. 자, 기본적인 상식을 잠깐 설명하자면 구매부는 부품을 조달하는 부서죠. 우리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품을 조달하는 부서예요. 기본적으로 조달된 부품은 우리 회사의 생산 라인에 투입이 되겠죠. 하지만 모든 부품이 생산 라인에 투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등장한 서비스부로 가는 부품들도 있겠죠. 이 서비스부에서 담당하는 이 AS라는 건 불량품을 새 걸로 바꿔주기도 하고 쓰다가 고장이 나서 제품을 수리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품을 수리할 때 새로운 부품이 필요하겠죠. 생각보다 많은 양의 부품이 서비스부로 실제 투입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부품의 재고를 가지고 고객 측에서 AS 요구가 들어왔을 때 최대한 빠르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겠죠. 자, 이번 메일의 상황은 어떤 부품이 납품 예정일보다 상당히 늦게 우리 공장으로 들어오게 된 상황입니다. 4월 1일까지 500개를 주문했는데 4월 15일이 돼서 300개밖에 안 들어오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구매부의 담당자가 서비스부에 메일을 보내면서 이 A라는 부품이 300개밖에 안 들어오니까 우리 공장의 생산 라인에 몇 개를 투입하고 서비스부에는 몇 개를 넣어줘야 하는지 그걸 좀 정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메일입니다. 제조부의 담당자와 서비스부의 담당자 두 분이서 협의를 좀 해서 몇 개씩 나눠 쓸 건지 좀 정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메일입니다. 자, 그럼 메일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이번 메일에는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정말로 일본인과 비즈니스적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름 하나하나를 읽어보고 외워놓으신다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름의 한자를 봤을 때 읽기도 어렵고 이 대화를 하다가 누군가의 이름이 잘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곤란한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자, 먼저 서비스부에서 구매부에 메일을 보냈네요. 이 발주한 부품이 약속일대로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가 봅니다. 자, 오세와니 나리마스. 오이소가시 도코로 쿄슈쿠ですが、以下の入荷予定をざっくりでいいのでご教示いただけないでしょうか。 자, 바쁘신 와중에 죄송하지만 아래의 입하 예정을 대강이라도 좋으니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네요. 자, 아래쪽에 입고가 늦어지고 있는 부품 번호라든지 이 부품의 이름을 적어놓은 상태겠죠. 이 메일에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뉴가라는 말을 써도 되고 노뉴라는 말을 써도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 중 하나가 자꾸리입니다. 이 사전에 이 자꾸리를 쳐보면 대충, 대강, 대략적으로 라는 뜻이 나옵니다. 사전적 의미 그대로인데 실제로 예문을 보지 않으면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사입니다. 이 자꾸리 데모 이노데 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아직 언제 부품이 들어올지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대충이라도 좋으니까 알려주라 라는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4월 15일에 부품 150개가 들어옵니다 라는 답변은 자꾸리가 아니죠. 매우 정확하게 날짜와 수량을 알려주고 있죠. 자꾸리라고 하면 다음 주 중으로 100개 이상은 들어올 거예요 라는 식의 답변입니다. 명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대충 언제쯤 몇 개가 들어올지는 가늠이 가겠죠. 이런 식의 답변을 받으면 최소한 다다음 주에는 100개 이상의 부품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스케줄을 정할 수 있겠죠. 이게 자꾸리입니다. 서비스부의 담당자는 부품이 언제 들어올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납입일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대략적인 스케줄을 알려달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꾸리 데모 이노데 라는 표현을 알아두세요. 조금 더 정중하게 하려면 자꾸리 데모 가마이마생 노데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뒤에 고쿄지 이타다케나이 데쇼까 라는 말은 알려달라 라는 의미죠. 이 교지라는 말은 전 영상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비스부의 아키타상의 메일에 대해서 이 구매부의 아라이상이 답변을 하고 있는 메일입니다. 자, 이 답변을 보내는 이유는 앞서 설명을 했듯이 부품이 한정된 수량만 들어오는데 이걸 생산 라인에서 사용을 할지 서비스부에서 사용을 할지 정해달라 라고 의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메일을 보죠.
오세와니 나tte 오리마스. 모리카와 테코노 노뉴 요테としては4月15日300고, 4月24日200고 데스. 자, 거래처 회사명이 모리카와 테코인가 봅니다. 이 테코라는 건 철공이라는 뜻이죠. 철강도 테코이지만 뒤에 한자가 조금 다르죠. 이 철공이라는 말도 쓰입니다. 그냥 가볍게 한자만 봐주시고요. 여기도 회사명 뒤에 도노를 붙여도 됩니다. 하지만 사내메일이고 이 부품 거래처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도노를 안 붙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이 답변을 보면 자꾸리 데모 이데스가 라고 했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날짜와 수량을 적어서 답변을 하고 있죠. 자, 다음 문장에서 라인 토뉴분 또 이쇼니 노뉴 사례를 탐해 모시하게 고자이마센가 이코単位で 라인 서비스 후리와케 스가 토호모 요구 와가떼 이마생. 자, 여기서 이치탄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코単位입니다. 오타죠. 자, 여기서 문장을 보면 생산 라인 투입분과 서비스분이 섞여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서비스 AS에서 쓸 건지 우리 쪽 생산 라인에서 쓸 건지 구매부 담당자로서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부품이 4월 15일에 500개가 전부 들어왔으면 이런 일은 없겠죠. 필요한 수량이 전부 들어왔으니까 굳이 어느 쪽 부서에 우선적으로 할당을 할 건지 정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15일에는 부품이 300개밖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0개 중에 몇 개는 서비스부로 넘겨서 AS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생산 라인에 투입을 해서 우리 공장에서 생산해내는 상품을 만들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서 좋은 표현이 후리와케입니다. 동사로는 후리와케루라고 하는데 이 배분하다, 나누다 라는 뜻입니다. 한정된 무언가가 있고 그걸 배분하는 걸 후리와케루라고 합니다. 많이 쓰는 표현이고 이 그냥 와케루를 써도 의미는 통하지만 일본인 99%는 이런 상황에서 후리와케루라고 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런 복합 동사를 최대한 안 써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많이 씁니다. 한국어도 나누다 라는 말과 배분하다 라는 말이 있죠. 이 나눈다는 건 수량을 딱 절반이면 절반, 3등분이면 3등분으로 나눈다는 뉘앙스고요. 이 후리와케루는 나눈 걸 배분한다 라는 뉘앙스가 추가됩니다. 후루라는 동사가 사전에 치면 가장 먼저 흔들다 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실제 일본에서는 할당하다, 누군가에게 넘기다 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메일과는 조금 상관은 없지만 시고토 후루라고 하면 일을 떠넘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일 좀 해라 라는 거죠. 이렇게 후루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게 넘기다 라는 의미가 있어서 후리와케루 라는 말은 나눠서 넘기다, 즉 배분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토호라는 말은 메일에서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죠.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4月15納入予定の300個に対してサービス部との割り振りの数量、タイミングを製造部小笠原様と協議いただけないでしょうか。お手数をおかけしますが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자, 여기서는 와리후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방금 언급한 단어는 후리와케라는 단어였고요. 의미가 거의 비슷한데 이 비슷해서 더 짜증이 납니다. 후리와케가 배분이라면 와리후리는 할당, 배당이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 와리후리도 동사적 표현으로도 쓰이고 와리후루라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탄토 와리후리효라고 하면 담당 할당표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담당자별로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는지 이 나눠서 적어놓은 표를 의미하겠죠. 이 두 명사가 조금 헷갈리는데 너무 구분해서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 두 단어가 뭔가를 배분하고 할당할 때 자주 쓰이는 단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단어를 어느 정도 혼용해서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구매부의 아라이상은 할당 수량과 타이밍을 제조부의 오가사와라상과 협의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이상한 이름이 하나 나왔는데 이 세 글자짜리 오가사와라라고 읽습니다. 이름도 길고 읽기도 어렵고 잘 외워지지도 않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종종 보이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교기는 협의겠죠. 협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교기 이타다케 나이 데쇼까? 라고 했네요. 교기 이타다케 마생 데쇼까? 교기 이타다케 마스 데쇼까? 뭘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테스 오카케시마스가 요로시쿠 오네가 이타시마스. 번거로우시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써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고 있죠.
また別件ですが、サービス部のご担当割り振りは今どのようになっていますか？秋田さん、古川さん、吉崎さん、生駒さんのフォロー範囲がよくわかっていません。すみませんが꼭 표지いただきたいです. 자, 마타 백겐데스가 라는 표현 정말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화제를 완전히 바꿔서 다른 말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겠죠. 한국어는 이런 백행이라는 말을 안 쓰죠. 굳이 풀어서 번역을 하자면 별도의 안건이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와리후리가 또 나왔습니다. 고탄토 와리후리와 도노요니 나떼이마스까? 라고 묻고 있네요. 자, 서비스부에 담당자가 여러 명이 있나 봅니다. 이름을 한 명씩 나열을 하고 있는데 지금 메일을 주고받고 있는 아키타상, 그리고 후루카와상, 요시자키상, 그리고 이쿠마상 이 4명이 서비스부에 속한 사람들인가 봅니다. 이 정도 이름은 어려운 이름이 아닙니다. 특히 이쿠마에서 이라는 한자는 이름에 많이 등장하는 한자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쿠마는 다들 아시죠? 동물 곰입니다. 한자가 같아요. 이 4가지 이름은 알아두시고요. 이 4명이 도대체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지요? 라고 묻는 상황이죠. 자, 서비스부에도 여러 담당이 있겠죠. 누군가는 AS 상담 업무, 누군가는 부품 재고 관리 업무, 누군가는 A라는 상품만을 전담하는 업무, 어떤 기준으로 담당이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부서가 아닌 사람은 누가 뭘 하는지 잘 모르겠죠. 더욱이 이 회사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뭘 담당하는지는 더욱더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뭘 담당하는지 물어봐야 될 상황이 왔을 때 이러한 문장들을 써서 물어보면 되는 거죠. 고탄토 와리후리와 도노요니 나떼이마스까? 라고 메일로 물어보세요. 이 도노요니 나떼이마스까? 라는 건 도 나떼이마스까? 라는 문장을 좀 더 정중하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누구누구의 포로 항의가 요구 아까때 이마생 이라고 했네요. 말을 살짝 바꿔서 탄토 항의가 요구 아까때 이마생 이라고 해도 의미는 통합니다. 이 포로라는 단어는 이 메일쓰기 4편에서도 설명은 했는데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어떤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지원, 보조하는 걸 포로라고 합니다. 자, 이 메일처럼 부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 구매부에 언제 부품이 들어오는지를 문의를 하고 제조부 사람들과 협의를 하고 여러 부품들의 재고 관리를 하고 이런 게 전부 포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포로라는 단어를 쓸 때 유의할 점은 이 생산직 사람들, 직접 자신의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뭔가를 생산해내는 건 포로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보조나 지원이 아니죠. 말 그대로 자기가 생산을 하는 겁니다. 포로 항의가 와카리마생이라고 하면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외워서 쓸 수 있는 표현이겠죠. 이 서비스부의 아키타상에게 서비스부 직원들은 담당이 어떻게 되냐고 가르쳐 달라고 하는 메일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메일이 끝난 게 아니라 제조부의 오가사와라 상에게도 메일을 쓰고 있죠. 4月15納入分についてサービスに回す数量とタイミングを秋田様と協議いただきたいです.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가사와라 상에게 서비스의 아키타 상이랑 직접 상의를 해서 4월 15일에 들어오는 부품 300개를 나눠서 써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 메일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구매부의 담당자가 4월 15일에 부품이 300개 들어오는데 이게 서비스부에 몇 개, 생산 라인에 몇 개를 할당해야 될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서비스부랑 제조부 담당자 둘이서 협의를 해서 나눠 써라 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서비스부의 담당자별 업무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 좀 알려달라 라는 요청도 하고 있는 거고요. 길지는 않지만 외워서 써먹기 좋은 표현들이 꽤 있었습니다. 복습을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